안녕하세요. 아로마 테라피 자격증 강의를 맡은 서울 아로마 테라피 협회장 심나래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 아로마 테라피 협회장을 맡고 있으며 영국 IFA, 미국 ARC 인증 레지스터드 아로마 테라피스트, 프랑스의 에콜아로마 시앙스 아로마 테라피와 같은 국제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15회에 걸쳐 아로마 테라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안전한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로마 테라피를 알아볼게요. 아로마 테라피 하면 보통 향 혹은 향기 치료를 떠올리실 텐데요. 아로마 테라피는 단순한 향기 치료는 아닙니다. 아로마 테라피는 식물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을 이용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일깨우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데 도움을 주는 보완 대체 의학의 한 분야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로마 테라피는 에센셜 오일에 향이 포함된 치유를 목적으로 한 아로마 사용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몸과 마음의 치유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치료와 치유는 다른데요. 치료는 일반적으로 질병을 제거하는 뜻으로 사용되며 흔히 의학적 처치가 이루어집니다. 그에 비해 치유는 온전해지다 혹은 회복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는 의사가 아닌 이상 아로마 테라피는 치유라는 표현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아로마 테라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에센셜 오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센셜 오일은 증류된 식물의 정수, 즉 에센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증류를 통해 얻은 식물 내에 있는 수많은 자연 화학 분자들의 농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보통 화학 분자라고 하면 케미컬적인 것을 떠올리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보통 합성으로 만들어낸 화학 성분입니다. 자연 역시 모두 화학 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탄소, 산소 등 수많은 화학 분자들이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에센셜 오일 역시 아주 복잡한 자연적인 화학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 자격증 과정을 듣는 분들이라면 아마 자격증 과정에 대해 많이 검색을 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자격증과 협회들이 있는데요. 크게 두 카테고리로 나눠보면 프랑스 아로마 테라피냐 아니면 영국이나 미국식의 아로마 테라피냐로 나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프랑스 아로마 테라피가 널리 알려져 있진 않고요. 대부분 영국이나 미국에서 들어온 아로마 테라피 교육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아로마 테라피라는 용어가 처음 만들어지고 사용된 곳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아로마 테라피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측면을 선호하고 경로 역시 다양합니다. 에센셜 오일을 섭취하는 구강 경로, 좌약 등의 형태로 넣는 직장 경로, 그 외에 피부와 호흡기 경로를 모두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를 배운 의사나 약사들이 아로마 테라피를 사용합니다. 그에 비해서 영국, 미국의 아로마 테라피는 아로마 마사지가 중요한 수단입니다. 마사지를 통한 이완, 릴렉스와 같은 정서적인 면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의사나 약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주로 아로마 테라피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매우 강조되며 피부와 후각 경로를 선호합니다. 이런 차이점을 알고 아로마 테라피를 바라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로마 테라피의 역사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아로마 테라피라는 용어는 사실 20세기 들어와서야 만들어져 사용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에센셜 오일, 하이드로졸뿐만 아니라 식물을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허브학이 있었고요. 그 시작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문자가 있기 전 기원전 약 6천년에서 9천년 전 신석기 시대에 인류가 올리브나 피마자와 같은 식물을 요리에 사용하고 몸에 바르거나 약으로 사용했다는 흔적이 존재합니다.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인 고대 이집트는 식물을 의학, 종교 의식, 미용 등의 목적으로 다양하게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라와 키피라는 고대 이집트의 향수가 있는데요. 미라는 피부와 살이 말라서 보존된 시체를 뜻합니다. 이 미라라는 이름은 고대 이집트 때 미라를 만들 때 방부제로 썼던 몰약, 즉 미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미르는 지금도 방부나 항염, 세포재생 효능이 뛰어나 상처나 구강 소독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미르 외에도 파인이나 오크모스 등을 사용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키피는 고대 이집트 시대 사제들이 만들어 사용하던 향수인데요. 향수뿐만 아니라 약으로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키피는 꿀이나 와인, 미르, 주니퍼 베리, 시나몬 등 다양한 식물을 이용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여러 차례 식물을 이용한 아로마 물질들이 언급되는데요.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에게 황금과 유향, 모략을 바쳤는데 여기서 나오는 유향이 바로 프랑킨센스, 모략이 미르입니다. 그 당시에는 프랑킨센스와 모략이 황금과 비슷한 정도의 선물이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라는 인물이 나사로의 집을 찾은 예수에게 향유 옥합을 깨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향유는 스파이크나드라는 식물입니다. 이제 유럽을 떠나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고대 인도에서도 수천 년 전부터 아로마 물질들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는 장수를 위한 지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가장 오래된 의료 중 하나로 5,000년 전부터 식물과 식물 추출물로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아유르베다에서 많이 사용하는 아로마틱 물질은 샌달우드, 진저, 미르 등입니다. 미르가 또 등장하죠. 이 오일들은 지금도 많이 사용하는 식물이자 에센셜 오일입니다.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중세로 가보겠습니다. 중세, 중동에서 아로마 테라피 역사에 있어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비체나, 아랍어식으로 읽으면 이븐 시나라고도 하는데요. 이 아비체나는 의사이자 천문학자이자 연금술사,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연금술, 화학에도 중요한 업적을 남겼는데요. 바로 증류법입니다. 증류법을 완성한 분으로 증류법을 이용해 최초로 순수한 로즈 오일을 추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심장질환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비체나뿐만 아니라 당시의 중동은 유럽에 비해 굉장히 앞선 증류 기술을 갖고 있어 이 기술이 십자군 전쟁 이후 유럽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중세 유럽은 어떨까요?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 중세는 암흑기로 접어듭니다. 의학과 약학 분야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때 수도원에서 초보적이나마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 수도원 근처에는 약초밭, 즉 허브를 많이 키웠습니다. 11세기에는 최초의 의과대학인 살레르노 학교에서 약용식물과 에센셜 오일을 다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2세기에는 가장 유명한 수녀 원장인
성 힐데가르트가 에센셜 오일과 허브를 이용해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힐데가르트는 수녀 원장이었는데 신학서뿐만 아니라 의학서, 식물과 관련된 저서를 남길 정도로 활발한 학문 연구를 한 분입니다. 14세기에는 헝가리 여왕의 워터라고 불리는 최초의 알코올 기반 향수가 등장했습니다. 여기에는 로즈마리와 타임 등의 식물이 들어가는데요. 헝가리 여왕의 워터는 전설에 따르면 두통으로 고생하는 헝가리의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한 수도사가 선물로 바친 거라고 하는데요. 이후 수세기 동안 유럽 전역에서 인기를 얻어 결국 5대 코롱으로까지 이어집니다. 헝가리 워터는 17세기 후반에는 두통과 치통 등을 완화하는 용도로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15세기에는 약사를 아로마테리라고 불렀는데 이름처럼 이 아로마테리들은 수백 종의 에센셜 오일을 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16세기에는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에센셜 오일이 널리 사용됐습니다. 자, 그리고 과학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는데요. 과학혁명은 16세기에서 17세기에 유럽에서 과학 여러 분야에 걸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특히 식물학, 화학 등이 크게 발전했는데 그러면서 화학 공정이 빠르게 발달하고 변화했습니다. 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방향성 식물, 즉 향을 지닌 식물에 유용한 성분이나 유사 물질들을 합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학, 약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됐던 에센셜 오일의 입지는 좁아지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후 에센셜 오일은 의약품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상당 기간 향수, 화장품, 향신료 등으로만 부분적으로 사용됐습니다. 19세기에는 에센셜 오일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에센셜 오일의 화학 성분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과학혁명 덕분입니다. 20세기 프랑스 리옹에 있는 르네 모리스 가트포제라는 화학자가 연구 도중 플라스크가 폭발하면서 손과 머리에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때 가트포제는 라벤더 오일을 화상 부위에 뿌렸는데요. 빠르게 상처가 낫는 것을 보면서 본격적으로 에센셜 오일을 연구하게 됩니다. 1918년에는 저널에 포도상구균 배양에 대한 에센셜 오일의 살균 특성에 대해 연구를 발표하고요. 프랑스와 해외 많은 군 병원 그리고 민간 병원에서 에센셜 오일을 치료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를 1937년에 책으로 발표하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아로마 테라피입니다. 여기서 아로마 테라피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됐습니다. 그 다음해에는 에센셜 오일 안티세프틱, 즉 에센셜 오일의 살균 및 방부 기능에 대한 책도 출판합니다. 이렇게 가트포제의 활발한 연구 활동 덕분에 아로마 테라피는 널리 알려지게 됐고 그런 의미에서 가트포제는 아로마 테라피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지금도 프랑스에서는 가트포제 재단이 운영 중인데요. 이 재단은 보완적인 치료의 하나로 아로마 테라피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가트포제가 아로마 테라피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었다면 아로마 테라피를 널리 알리고 의학계에서 아로마 테라피를 받아들이는 데 공헌한 사람은 바로 프랑스의 의사이자 군의관인 장 발레입니다. 그는 전쟁 시에 부상병을 에센셜 오일로 치료해 효과를 입증하고 관련해서 책도 출간했습니다. 그 책의 이름도 아로마 테라피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프랑스 아로마 테라피와 영국 아로마 테라피의 분기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마가렛 모리입니다. 모리는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간호사로 활동했다고 해요. 에센셜 오일이 신경계와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삶과 젊음의 비밀이라는 책으로 출간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이 책이 별로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 책을 영어로 번역해 영국에서 출판을 했는데 영국에서는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모리는 영국으로 넘어가 활동했습니다. 파리, 스위스, 영국에 아로마 테라피를 이용한 최초의 클리닉을 개설했고요. 지금도 있는데요. 시데스코라는 협회도 창립했습니다. 마가렛 모리는 의학 치료용으로 사용되던 아로마 테라피를 피부 미용과 웰빙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공헌했습니다. 마가렛 모리 이후 영국의 아로마 테라피는 마사지와 결합돼 일반인도 쉽고 안전하게 사용됐고 미국으로 전파돼 이후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아로마 테라피 교육은 이 마가렛 모리가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인류에게 약으로 혹은 향으로 사용되어 온 아로마 테라피는 현재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아로마 테라피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은 바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기분 좋은 향을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감이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증 관리인데요. 두통이나 편두통 등에 많이 사용합니다. 저도 가끔 편두통을 앓는 편인데요. 이때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을 이용해 편두통을 관리합니다. 세 번째는 불면증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최근 에센셜 오일을 이용해 수면을 돕는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라벤더 오일인데요. 아로마 테라피에는 라벤더 외에도 마조람, 스윗 오렌지 등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오일이 많습니다. 근골격계 문제, 즉 관절이 아프거나 뻑뻑할 때, 근육이 아플 때에도 아로마 테라피가 유용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생리통, PMS 증후군, 즉 생리전 증후군과 같은 생식계 문제, 또 폐경기 여성의 증상 완화 등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로마 테라피는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데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아로마 테라피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센셜 오일의 품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로마 테라피스트 신나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